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%포인트가 내려서 79%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70%대 나온 것은 처음이에요. 그렇죠? 그동안 84, 82, 83 이렇게 나왔는데 79%로 좀 떨어졌습니다.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70%로 이제 떨어진 것이 좀 보이긴 합니다. 역시 인사와 관련된 얘기 또 사드와 관련된 얘기들이 지지율 하락을 좀 가져온 것 아닌가. 그래도 호남 지역에서는 여전히 96%로 굉장히 좀 높은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. 소통과 공감, 공약 실천 항목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. 인사와 북핵, 안보 문제가 부정평가의 상위에 좀 랭크가 됐습니다. 79%도 높은 거예요. 결코 낮은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추세가 하락세로 꺾였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문 대통령이 뭘 잘못했을까요? 제일 큰 문제가 인사 문제였다고 봅니다. 인사청문회? 예. 근데 인사청문회의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가 하는 부분은 논의를 하고요. 실제로 그 인사청문회에서 좀 더 정책적인 부분들, 능력들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되고 아주 지역적인 것들이 주로 다뤄졌다는 그런 안타까움들은 논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좀 더 철저하게 자기가 공약에서 내세웠던 그런 원칙들을 적용을 해서 인사를 했어야 됐고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면 그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을 할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데다가 지금 더군다나 탁현민 씨 같은 그 청와대 행정관의 문제까지 불거졌어요. 그러면 청문회에 드러나지 않는 이 행정관급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부적절한 인사들이 들어갔을까 하는 의심들이 커져가는 정황이라서 특히나 탁현민 씨 문제는 여성 지지자들에게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국정의 어떤 드라이브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대통령께서는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인사에 관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. 우리가 항상 박근혜 전 대통령 인사에 있어서 문제였던 게 수첩 인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수첩에 있는 사람만 한다는 거. 결국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, 나를 지지하는 사람,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만 찾으면 폭이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. 지금 문 대통령께서는 새로 시작하시는 마당이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, 나와 코드 맞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폭을 넓게 하면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길 만한 인재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정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대통령께서 폭을 좀 넓히셔서 찾으시면 얼마든지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야당의 이런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반대라든지 보이콧이 국정 발목 잡기다, 대통령 발목 잡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지율이 이 문제 때문에 하락하는 걸로 돌아서게 되면은 그래도 발목 잡기라고 하는 야당의 전략이 통한다라고 야당은 또 생각하고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? 근데 만약 이제 그 부분은 야당이 이제 자신감을 얻으려면 떨어진 국정 운영 지지율이 자기들한테 와야 되는데 전혀 이게 정당 지지율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 지지율이 야당을 지지해 줄 정도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아직은 야당은 계속 실망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물론 이제 국정 상황 지지율을 이렇게 계속 체크하는 건 좋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언제부터 저희들이 80%에서 79%에 떨어진 거를 하락세라고 보도를 하고 그게 크게 이슈로 삼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길 바라는 언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취임 초에는요, 김영삼 대통령도 90% 넘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게 지지율이 높은데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. 나중에 물러나실 때 정말로 저 오바마처럼 국민들이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대통령이 그렇게 되시도록 해야죠. 알겠습니다.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%포인트가 내려서 79%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70%대 나온 것은 처음이에요. 그렇죠? 그동안 84, 82, 83 이렇게 나왔는데 79%로 좀 떨어졌습니다.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70%로 이제 떨어진 것이 좀 보이긴 합니다. 역시 인사와 관련된 얘기 또 사드와 관련된 얘기들이 지지율 하락을 좀 가져온 것 아닌가. 그래도 호남 지역에서는 여전히 96%로 굉장히 좀 높은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.
소통과 공감, 공약 실천 항목이 높은 평가. 문제가 안 생길 만한 인재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정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대통령께서 폭을 좀 넓히셔서 찾으시면 얼마든지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야당의 이런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반대라든지 뭐 보이콧이 국정 발목 잡기다, 대통령 발목 잡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지율이 이 문제 때문에 하락하는 걸로 돌아서게 되면은 그래도 발목 잡기라고 하는 야당의 전략이 통한다라고 야당은 또 생각하고 그래도 실제로 좀 더 철저하게 자기가 공약에서 내세웠던 그런 원칙들을 적용을 해서 인사를 했어야 됐고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면 그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을 할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데다가 지금 더군다나 탁현민 씨 같은 그 청와대 행정관의 문제까지 불거졌어요. 그러면 청문회에 드러나지 않는 이 행정관급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부적절한 인사들이 들어갔을까 하는 의심들이 커져가는 정황이라서 특히나 탁현민 씨 문제는 여성 지지자들에게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국정의 어떤 드라이브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대통령께서는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인사에 관한 것을 반면 교사로 삼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. 우리가 항상 박근혜 전 대통령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던 게 수첩 인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수첩에 있는 사람만 한다는 거. 결국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, 나를 지지하는 사람,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만 찾으면 폭이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. 지금 문 대통령께서는 새로 시작하시는 마당이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, 나와 코드 맞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폭을 넓게 하면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를 받았고요. 인사와 북핵 안보 문제가 부정평가의 상위에 좀 랭크가 됐습니다. 79%도 높은 거예요. 저 결코 낮은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추세가 하락세로 꺾였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문 대통령이 뭘 잘못했을까요? 제일 큰 문제가 인사 문제였다고 봅니다. 인사청문회? 근데 인사청문회의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가 하는 부분은 논의를 하고요. 실제로 그 인사청문회에서 좀 더 정책적인 부분들, 능력들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되고 아주 지역적인 것들이 주로 다뤄졌다는 그런 안타까움들은 논의를 하더라고요.